1994년 7월 인터넷 서점으로 시작한 온라인 쇼핑몰 전문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훗날 미국 온라인 쇼핑몰 매출 1위, 미국 전체 온라인 소매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게 되며 업계 2에서 12업체의 매출을 전부 다 합쳐도 이 기업의 매출에 미치지도 못하는 공룡 기업으로 성장하였죠. 바로 아마존닷컴입니다. 현재 아마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뒤를 이어 미국에서 세 번째로 시가총액이 큰 기업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주 제프 베이조스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에게 그 자리를 탈환당하기 전까지 오랫동안 세계 부자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아마존은 미국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차지하는 물품은 그 당시 미국의 트렌드를 그대로 반영한다 볼 수 있고, 그 물품의 판매자는 순식간에 돈방석에 앉을 수 있죠. 또한 소비자들의 천국인 아마존에서는 소비자들이 남긴 리뷰 역시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업체에서는 경쟁업체의 매출을 떨어뜨리기 위해 일부러 악의적인 리뷰를 달고 별점 테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수출기업 삼성전자 역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삼성전자가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역시 TV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얼마 전 미국의 한 소비자가 삼성전자 TV를 구매하고 올린 리뷰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50인치 TV를 주문했는데 내가 직접 TV 사이즈를 측정해보니 44인치로 나왔어. 박스 크기가 50인치인가 싶어서 박스도 재봤더니 49인치밖에 되지 않아. 그런데 이걸 50인치 TV로 팔다니 명백한 사기야. 내 돈을 다시 돌려주든지 진짜 50인치 TV를 내놔. 무려 1000명에 가까운 아마존 유저들이 이 리뷰를 도움이 됐다 평가했습니다. 이 사람이 주장한 삼성전자의 사기를 그대로 믿고 삼성전자 TV 구매 의사를 철회한 사람들이겠죠. 모두가 알고 있듯이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결정하는 것은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아닌 대각선의 길이입니다. 삼성전자 50인치 TV 역시 대각선의 길이가 50인치이기 때문에 50인치라고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요. 애초에 길이를 인치로 측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친숙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길이를 미터법,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등으로 인지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인치법은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측정법인데요. 그런 미국에서 제대로 된 TV 사이즈 측정법도 모른다니 오늘도 올리버 선생님이 뜻밖의 일승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뭐가 짖어도 열차는 달린다고 했습니다. 일부 무지한 미국인들이 제 아무리 악플을 달아봤자 한국 제품의 인기는 미국에서 날이 다르게 고공행진 중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공개한 신형 커튼은 미국인들을 충격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커튼이 전부 닫히는 순간 이 커튼은 초대형 TV로 돌변했기 때문이죠. 에이, 겨우 자동 커튼일 뿐이잖아 라며 방심하던 미국인들은 삼성이 또다시 외계인 고문을 시작했다라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2021년 블룸버그 통신이 발표한 세계혁신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0.49점으로 60개국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R&D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성, 첨단 기술 집중도, 연구 집중도, 특허 활동 등을 세부 항목을 하는 이 지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이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었는데요. 지난해에는 독일에게 1위를 잠시 빼앗기는가 싶더니 올해 다시 1위를 탈환한 것입니다. 이번에 독일은 4위까지 추락했고 2위는 싱가포르가 했는데 싱가포르와 한국의 격차는 무려 3점에 달합니다. 2위인 싱가포르와 3위인 스위스가 겨우 0.16점밖에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한국이 압도적인 1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것을 견인한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경제에도 큰 그림자를 들여온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이 그나마 선방을 할 수 있게 해준 것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의 급증이었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는 중국산 LCD의 저가 공세가 지속됐지만 오히려 고급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삼성과 LG의 OLED, QLED가 큰 인기를 얻게 됐죠. 지난 24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역대 최대 점유율을 기록했고 LG전자의 OLED TV 역시 처음으로 연간 200만 대를 출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을 합치면 48.4%로 작년 한 해 글로벌 TV 시장에서 판매된 TV 판매 금액 중 절반은 한국으로 흡수된 것입니다.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1년 최고의 TV 랭킹에서는 LG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OLED TV 모델 CX가 올해의 최우수 TV로 선정되었습니다. 포브스는 LG의 TV를 향해 모든 소비자들의 취향과 성향을 충족시키는 완벽한 TV라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Q900TS는 포브스가 선정한 최고의 8K TV로 선정되었습니다. 최고의 게이밍 TV에도 역시 삼성전자의 QLED 라인 중 하나인 Q80T 모델이 이름을 올렸죠. 이러한 한국의 인기는 차세대 유력 산업인 전기 배터리 시장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국의 배터리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수년간 진행해오던 2차 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인데요.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결국 LG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SK이노베이션은 10년 동안 미국에 자사의 배터리를 수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의 잭슨 카운티에 하나로 약 2조 8,700억 원 규모의 배터리 공장 투자에 나섰던 만큼 이번 결정은 그들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당사자인 SK이노베이션보다 더 심각한 수준으로 발작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전기차 시장 참여자들과 주정부인데요. 미국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배터리 공급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한국의 배터리는 전 세계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런 한국에서 미국에 정상적인 배터리 공급을 못하게 된다면 미국의 전기차 시장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SK이노베이션의 공장이 있는 미국 조지아주의 경우 수많은 노동자들이 실직 위기에 처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따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는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서한을 보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TC가 내린 결정은 SK가 조지아 지역에서 2,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 그리고 혁신 제조업에 대한 투자를 감행한 것을 모두 수포로 돌리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이 ITC의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 요청했습니다.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인 폭스바겐과 포드 역시 이들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폭스바겐과 포드도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기에 SK의 배터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그들에게 오는 타격 역시 불가피하기 때문인데요. ITC에서 내린 결정은 이후 60일간의 심의 기간을 두고 미 행정부의 수장을 거쳐 확정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모든 것이 걸린 상황이라는 뜻인데 한국 배터리 업계의 의존성을 더 키울 수밖에 없게 되는 업계의 요청에 조 바이든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